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자,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 이전에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도구.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상상력이라는 거죠. 상상력.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상상력입니다. 아, 내 5년 이후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걸 상상할 수 있는 힘. 자, 그래서 미래에 내가 성공해 있는 그 모습을 현실처럼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 상상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상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제 끊임없이 사시는 게 뭐냐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력은 최고의 창조의 도구니까 그래요. 사람들 상상을 안 한다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이거 현대의 모든 문명은 상상 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이 연단이나 책상도 어떤 건축사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가 된 거잖아요. 우리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되었을까요? 라이트 형제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겁니다. 열차, KTX, 이 세상의 모든 문명들은 누군가 상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 터미네이터에 출연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출연하기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대헐리우드의 스타가 되어 있을 것을 상상을 했고 그 상상한 내용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은 그런 상상의 힘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박지성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한국 대표 축구 선수로 나가서 국가 대표 선수로 나가서 골을 넣는 걸 수없이 상상을 했다는 거죠. 수없이. 그러면서 이제 상상한 대로 히딩크 코치를 만나고 국가 대표 선수가 되고 실제 골을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구 경기도 그렇지만 그 모든 물질 문명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 모든 어떤 창조들은 이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거죠. 5년 후에 내 미래가 어떠할지, 작게는 1년 이후에 내 미래가 어떠할지, 내가 남아있는 그 삶에, 좀 말하면 2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상을 안 한다는 거죠. 상상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상상을 안 하면,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조의 삶이 아니라, 창조하는 삶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상황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으니까 힘이 들고요. 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다른 슈퍼 바이러스가 또 생겨났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요. 누가 회사에서 나를 잘라내버리니까 회사에서 내가 잘려나오니까 또 힘이 들고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또 힘이 들고 막 이렇게 상황에 휘둘리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상황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내가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창조의 삶을 살려면은 미래를 상상해야 된다는 거죠. 1년 후에 내가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5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1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상상하지 않으면 절대 미래는 창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힘, 이게 창조의 도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요. 두 번째는 언어의 힘을 갖고 있다. 언어. 이 언어가 창조의 힘을 갖고 있죠. 언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창조가 안 돼요. 그 상상한 것을 계속 말을 해야 돼. 아, 저는 명강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치유 스피치 명강사가 될 거예요. 치유 스피치 교수가 될 거예요. 예? 저는 영어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100만 명 이상의 유튜브 회원들 대상으로 나 유튜브 강의를 할 것입니다. 방송 출연할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창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은 엄청난 창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옛말부터 지금까지 어김없는 사실인 게 뭐냐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지 않아야 돼. 미래를 말하지 않고 계속 현실 불평만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쩜 휴가를 못 갔습니다. 더워서 죽겠고 회사가 지금 일이 안 돼서 힘들고 주변에 직장 상사가 어떻고 불평불만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은 창조의 힘이 있다고 그랬죠. 불평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면 뭘 창조할까요? 불평불만의 현실을 창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래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은 뭘 창조하느냐 이 말이죠. 꿈과 목표와
이제 꿈과 목표를 창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명강사가 된다. 저는 교수가 된다. 저는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뭐든 좋아요. 되고자 하는 걸 막 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말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창조의 도구가 있어요. 행동. 이 행동이 엄청난 창조의 도구인데, 근데 사람들 이 행동이 어떻게 창조의 도구가 되는지 잘 몰라요.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걸 생각해. 막 억지로 막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억지로 책을 막 읽어야 되고, 막 억지로 스피치를 막 훈련해야 되고, 막 억지로 막 애를 써서 사람을 만나야 돼. 이래야만 뭔가 창조되는 걸 생각해요.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행동이 쉽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패하는 것이 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패턴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라. 지금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행동 습관을 만들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을 점검해보고, 자, 내 미래의 성공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 뭐가 있는지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부터 해야 돼. 과감히 잘라내는 거, 뭐 늦잠 자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막 음주에 뭐 술주정 부리고, 막 사람들의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약속 어기고, 또 이제 운동도 안 하고, 뭐 이제 게으르고, 뭐 자기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빠져서 뭐 자기 도취에 빠진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의 행동이 성공지향적이다, 이거는 아주 실패지향적이다, 이거는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무의도식하는 어떤 게으른 행동을 하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항상 약속하면 약속 시간에 한 10분 20분 늦어버리고 약속도 어기고 뭐 이런 분들, 할 수 있는데도 행동을 안 해버리고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 나의 행동을 점검해 본 것. 나의 행동 중에 잘라내야 될 행동이 뭐가 있나? 혹시 내가 늦잠을 자고 있지 않나? 게으르지 않나? 운동을 안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문제 있는 건 뭐가 있는가? 뭐 스피치 능력, 뭐 혹시 독서, 뭐 명상, 뭐 직업적인 일에 있어서 너무 현실 위주로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미래에 지향적으로 커리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점검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 행동을 성공할 수 있는 행동으로 교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상상력, 언어, 행동,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창조의 도구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교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하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오늘 훈련한 것처럼 상상하는 힘을 일단 키워야 됩니다. 자, 앤서니 라빈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러야 한다면 자기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를 하고, 자기 자기 미래를 말이죠. 미래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는 그 실수를 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과대평가를 하지 못하고요. 자기 미래도 과대평가를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어차피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도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실패 인생이니까 앞으로도 실패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내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이 과거의 잣대와 미래는 맞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과거가 밑에 많이 내려갔어. 미래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미래예요. 이건 과거고. 과거가 밑바닥이라서 미래는 밑바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은 롤러스케이트와 같거든요. 과거가 비참할수록 미래는 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많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근데 많이 내려가면 사람들 영원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내려가면 영원히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많이 내려가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내려가면 많이 올라간다. 틀려요, 맞아요.
자, 이왕이면은 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걸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자,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시작.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운명이 인생을 차별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많이 내려간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내려가야 된다면 그 무슨 재미가 없어 살겠냐고요. 지금 과거에 많이 실패를 해도 계속 미래도 실패를 계속 해야 된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냐고. 나 같으면 안 살아버리겠어 그냥. 죽어버리지. 안 그래요? 과거에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성공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아, 과거에 많이 실패했으니까 미래에도 많이 실패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믿음하고, 과거에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크게 성공할 거야. 이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 좋아요? 두 번째 믿음이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내 과거가 더 비참하고 힘들고 실패 연속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다면은 내 미래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할 거라고 믿어보라는 이야기죠. 그걸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실패하면 계속 실패하는 미래만 생각해. 나 같은 게 뭐 성공해. 어차피 실패 인생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해온 게 도둑질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 건성광 선생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지 못할 나무로 올라가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로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게 보통 사람 생각이거든. 그걸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야. 과거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내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죠. 생각 자체,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자체를 깨트려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운명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과거가 비참할수록 미래는 더 아름답다.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꿈을 꿔야 돼요. 1년 이후에 내 미래가 어떨지, 5년 이후에 내 미래가 어떨지, 10년 이후에 어떨지, 터무니없이 나를 과대평가한다면 나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 터무니없이 나를 과대평가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죽기 전에 터무니없이 나를 과대평가해서 내가 최고가, 그 최고 위에 또 최고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왜냐면요. 나는 정말 문제투성이 나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고요.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존재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고,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 그 이상의 존재라는 이야기. 정말 괜찮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한계는 없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자, 이 믿음이 내 능력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만한 능력밖에 사용을 못해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믿잖아요. 그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그만큼 능력을 발휘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힘은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 이거는 컴퓨터로 본다면은, 자, 하드웨어의 용량이 있고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아무리 많은 하드웨어 용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잘못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죠? 하드웨어 용량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잘 깔려 있는 거예요. 잘 깔려 있으면 용량을 엄청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엄청난 그 용량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 때문에 그 용량을 평범한 사람 2에서 5%만 발휘하고 죽고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15%만 발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남들 능력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발휘할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운명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 명리심리학을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사주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심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게 한 100명 이상을 제가 상담해 보니까 그게 정확해요. 그 인간은 타고난 대로 사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리더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소심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소심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난 그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소심한 인생을 살면 어떠냐. 이거는 진짜
그 인생 낭비뿐만 아니라 능력의 낭비에 뭐 너무나 자 개인적으로 보면은 소모적인 인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들을 쭉 보면은 너무 사주가 좋다 이 말이죠. 우리 서경인 선생님도 너무 좋거든요. 우리 누나랑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1963년 11월 2일. 아, 11월 2일. 우리 서경인 선생님이 6시에 태어나고 우리 누나 9시 반에 태어나고. 네, 그래서 시간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나 사주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쓰러져가는 그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것도 술주정뱅이 남편을 만나서 근데 그 집안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공장이 지금 두 개, 실크 공장이. 우리 형제 중에 가장 부자예요. 우리 누나가. 근데 서경희 선생님도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인생 살았더라고. 아주 뭐 나중에 다음에 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지만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행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제가 그런 걸 제가 믿게 되었고 우리 건승관 선생님도 제가 이제 저번에 사주를 한번 봤잖아요. 보니까 완전한 에너지가 리드의 에너지, 리드. 우두머리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자기가 뭐 개인 사업을 해서 뭐 우두머리가 되든지 조직이 짱이 되든지 뭐 하여간 강의를 하든지 뭘 막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이분이 소신여객에 운전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기능적인. 이분은 사람을 막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 사이에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버스 한 대 의존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는. 물론 직업에 무슨 기천이 있겠냐마는 이제 난 선생님이 이제 소신여객을 뛰어넘어서 사람들 사이에 뭔가 영웅이 되게 된다고 난 보는 거죠. 영웅. 자, 영웅이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영웅이 되고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러면 뭐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나는 미래를 그냥 그냥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내가 공부해라 그런 거야.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라. 리더로서 이거 자질을 갖추어라 이거죠.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건데 왜 그걸 모르느냐 저는 이런 답답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도 보면요. 지금 보면 너무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처음에 보면 너무 부드럽고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미지는 되게 부드럽고 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사주를 보기 전에는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 여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 이 안에는 강한 남자의 에너지가 움츠리고 있구나. 용과 같은 그런 강한 에너지 있잖아요. 그런 게 움츠리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사주 보기 전에 이미 내가 느꼈어. 그래 강렬한 분이다 이제 이걸 제가 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내가 위촉을 한 거 아니에요. 네, 큰일을 할 분이다 이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근데 아니라 이제 사주를 이제 봤어요. 사주를 보니까 완전히 이분은 이제 행동파. 겉으로 보면 뭐 사무직 앉아서 막 시키는 일만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관리직에 뭐 적합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안에 보면은 완전히 뭔가를 개척하고 창조하고 행동하고 뭘 만들어내는 그런 도전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이걸 죽이고 살았으면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됐을까 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그렇고 그런 소시민적인 인생을 난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그 사무국장님이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받고 이게 교수가 되고 막 치유 스피치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막 센터를 만들어내서 막 운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에너지 전파하고 막 이렇게 막 창조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큰 인생이 되겠냐 한번 생각해보자. 난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이미 이제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를 저는 갖고 있고요. 우리 한동현 위원장님도 그래요. 보면 이제 겉으로 보면 사람만 막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내면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엄청난 열정도 있지만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뭐 목사님이란 이름으로 이제 이 표현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정말 진리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큰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현 위원장님도 저는 이제 반드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NLP를 한번 배워라. NLP를
정시간이 없으면 NLP 프랙티셔너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라. 저는 그걸 부탁을 드려요. 왜냐면 그 갖고 있는 그 역량에 NLP의 그 마인드를 그대로 숙지를 해서 NLP가 내 것으로 소화됐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NLP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NLP적인 말이 바로 전도사가 갖고 있는 그 치유 사역의 에너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뭐 동기부여시키고 이런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는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죠. 왜 우리 로드랜드 대학의 송강민 총장님이 30년 목회 활동을 하다가 체면을 하고 NLP를 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 총장으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목회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30년을 해봤지만 종교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체면이나 NLP나 이렇게 이제 치유의 기술을 접목을 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속도가 이게 10배, 100배 빠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선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책 1번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단연 성경책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책 저는 그 성경책 4권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책 1권, 한글로 된 거 3권. 네. 제가 4권을 갖고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성경책이 위대하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위대하다고 해서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한테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또 치유 변화를 이끌어내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수단이 저는 NLP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를 어떻게 자리매김시키고 미래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또 이루어야 될 어떤 결과물들 이런 걸 제대로 상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은 좀 이러지만 제가 부흥 목사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흥 목사가 지금 제가 부흥 목사가 될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추천을 하냐. 우리 그 송강민 총장님이 추천해서 부흥 목사님이 되라. 그 부흥 목사 될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5년 동안만 준비를 했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설교를 해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유, 짱이다, 짱. 예. 지금 강의 스타일에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갖다 붙이면 최고의 부흥 목사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저는 아직 뭐 교회를 다니는 적도 없고 단지 NLP에 심취를 해서 NLP적인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왔는데 그게 지금 부흥 목사가 되는 자질을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그 기독교 선교 사로서의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저는 한 번도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그걸 저는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와 사랑은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그건 총장님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해주겠대요. 그리고 약간 수련만 해라. 하나님 기도하는 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이런 것만 하면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대신 그만 하면서 이제 지금 하는 강의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30년 동안 그 목회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총장님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가라는 데 가서 설교해라 이 말이죠. 그런 식이에요. 그만큼 NLP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NLP는 진리를 지향하고 사랑을 지향하고 사람의 그 어떤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김없이 여기서는 사람들은 치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부흥 목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 미래에 대해서 한치도 제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 번도 제 미래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한 신념이 있었고 그 자신감 용기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 앞에 서든지 간에 강의를 할 때 저는 당당했고 결국 당당함과 자신감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현재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사람들 앞에 강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5년 후에 나를 바라보고 5년 후에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저는 가지기를 바라요. 정말 오늘 그 연기했던 그 5년 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걸 100% 아니 200% 믿으시라는 거죠.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버리는 순간
자신감이나 당당함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 남의 눈치 보고 비축고 주눅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쓸데없이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네. 미래가 확고한 사람은 눈치를 왜 보겠습니까? 그 우리 초한제 그 한신이나 유방이 그렇게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끝없이 앞으로 나가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한나라 통일이라는 대업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그 위에 뭐 우리 삼국지의 유비 장비 가능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 있는 사람은 자기 가는 길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다는 거죠. 그 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연기를 쭉 해봤는데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강한 확신 그리고 강한 믿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강한 자리매김 이걸 가지고 앞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사람들 앞에 또 계속 또 나는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또 행동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과제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미래의 성공기사 작성하기인데 이건 뭐냐면 미래의 최고의 성공의 정점 미래의 최고의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을 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면은 나에 대한 신문기사든지 뭐 잡지기사든지 뭐 어떤 기사든지 간에 기사가 보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나의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어떤 신문에서 또는 뭐 조선일보,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다 좋아요. 어떤 신문에서 나에 대한 기사를 보도를 했다면 그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를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헤드라인 제목, 헤드라인, 그 다음에 부제, 실제 어떤 기사 내용을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A4 한 장이요? 한 페이지 분량. 기사 한 페이지 분량이면은 괜찮지 않아요? 나에 대한 성공 기사가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저기 있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여기 우리 대학원에 있는 분들 이게 또 리포트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냥 과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다 리포트에 포함되게끔 하십시오. 네, 요걸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정말 이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신문 기사는 있잖아요. 명확한 용어를 써야 돼요. 용어. 이미 그 5년 이후에 나의 호칭도 뭐 예를 들어서 서경이 교수님이라든지 서경이 대표라든지 서경이 뭐 소장이라든지 어떤 호칭 자체도 성별이 돼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직업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무실 이름 있잖아요. 최면의 마음치유 스피치라면은 뭐 서경이 뭐 NLP 명리 심리 상담 연구소 이와 같이 이제 그 이름도 명시가 되면서 기사 내용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좋은 거는 막연한 미래의 개념을 구체적인 용어로 개념 정의를 하면서 기사 내용을 정의를 하기 때문에 미래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되고 현실감 있는 쪽으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발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자, 할 수 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잠깐 5분 쉬었다가